일주일 전에는 KBS가 이승만 대통령이 개전 직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요청했다는 허무맹랑한 보도를 한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회를 가진 것이 불과 한 일주일 전이 됐는데 또 이렇게 다른 주제로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국가정보기관이 주제가 됐습니다. 이 국가정보기관은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에 국가정보원으로 또 이름이 3번이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정보원과 별 관계 없이 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국가정보원, 안기부, 정보부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정보부 시절에 한 분 붙들려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어요. 포항에서 정보부가 시초하고 있던 기름이 그 경제성이 없는 거다 하는 글을 썼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안기부 시절에도 2번 조사를 받고 와서 신문사에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국가정보원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많이 그 역할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무리한 수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문한 적도 있어요. 동시에 대통령이 또 바뀌니까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2억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심부름 역할을 당시 임동원 원장의 국정원이 한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때 이미 영혼이 빼앗겨버렸어요. 아니,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집단의 수괴한테 2억 달러를 비밀 송금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이 2000년 6월 11일이었어요.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송금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루 그 일정이 늦어진 것 잘 아시죠? 그 비밀도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법에 준해가지고 인권을 보호해가면서 아주 애처롭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애처롭게. 국정원이 이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이제는 동래북이 되었습니다. 동래북이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이 국정원 해킹 조작 사건에 의해서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은 뭐라고 하느냐?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국정원이 해킹하지 않았어요. 해킹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건덕지도 없어요. 그런데 종북, 좌익,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의혹 사건이라고. 의혹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은 아주 이상하게 의심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어느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엉터리 기사를 누가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세력이 조갑제 수뢰 의혹 사건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혹, 논란, 요거는 이 선동 세력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의혹, 논란. 우리는 이 사건의 오늘 이 논의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명칭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죽이기. 요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죽이기. 또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국정원 해킹 조작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상대로 무고한 사람대로 해킹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걸 조작해서 이렇게 선동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해킹 조작 사건이에요. 의혹 사건이 아닙니다. 조작 사건입니다. 다음에 나오실 분들이 아마 열변을 토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그 배경이 될 만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35개 나라에서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 갔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떠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에서만 국정원이 해킹 기술을 도입을 했다고 왜 이렇게 떠듭니까? 그 원인이 뭐죠?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이. 북한 정권이 있고 북한 정권에 부안해동하고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이 세력이 있으므로 이 해킹을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말은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런 난장판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대한민국은 전쟁하는 나라다. 그런데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공산당과 전쟁하는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자, 공산당은 뭘 하는 집단이냐? 그것은 아까 우리 최인식 총장이 악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이죠. 악마. 공산당을 깊게 연구한 사람은 다 대벌, 이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은 콜레라와 같다 했습니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절대 악이다. 공산당은 계급 투쟁론이라는 걸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분열시키는 이론과 신념에 기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폭력을 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계급투쟁론으로 이념 무장한 거짓말 세력입니다. 거짓말 집단이에요. 공산당은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선동은 공산당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북한에 공산당 세력이 있고 남한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선동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달쯤 갈 거예요. 한 달까지 갈까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은 또 다른 선동이 품목을 바꿔가지고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세력, 종북, 좌파, 친북 또는 동조 세력이 만들어낸 선동이 뭐 수도 없죠. 광우병 선동,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니라는 선동, 메르스 선동, 여기에는 멍청한 우파 보수 언론까지 가세를 했습니다만 또 국정원 해킹 선동. 정보기관은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정보기관은요, 그것은 흥신소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보고 해킹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을 싹 바꿔버리면은 국가정보원을 기능 정지시키겠다는 음모입니다. 대북공작, 대간첩 공작에 관련된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되면은 그 정보가 북한에서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보 요원도 들통이 날 것이고, 누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테니까 북한 정권만 좋아하게 만드는 이 짓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통합진보당과 애국세력이 주로 싸웠습니다. 통합진보당과.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므로 해산하라 해가지고 해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애국운동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업적. 거기에 참여하셨던 의병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적이 바뀌었죠.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이게 본게임이에요. 통합진보당과의 싸움은 이것은 그냥 예비
예비 게임, 오픈 게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게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대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무력화시킨 다음에는 북한 노동당과 대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집회는 우리 애국 운동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정당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핵인종이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쉽게 말하면 핵인종 세력입니다. 저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핵인종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핵의 개발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도와준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핵. 그 다음에 이는 뭐냐? 북한의 인권 탄압을 눈감아 주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종은 뭐냐? 종북 세력과 연대했다는 뜻입니다. 종북.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좋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새, 정치, 민주, 연합. 그러나 이 정당의 실체는, 이 정당의 컨텐츠는 핵인종 세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핵인종. 핵인종! 네. 북한 핵을 지원하고,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하고, 돈을 주고, 정책적으로 인권 탄압에 눈 감고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다. 핵인종 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본질입니다. 본질. 문제는 이런 정당이 국회에서 130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끔찍한 사실이죠. 끔찍한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을 잘 분석한 책이 핵인종 네트워크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여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국회의원이 130명 중에 21명입니다. 21명이에요. 21명. 쉽게 말하면 국가반역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걸 전력으로 삼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1명입니다. 21명. 한 명이 있어도 안 되죠.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에 반대 서명한 사람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29명이 있습니다. 29명. 29명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니까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항의한 국회의원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저주한 국회의원이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이런 정당이 국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투표로서 의석을 준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선동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 속에 있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적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2012년 3월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정책연대를 했습니다. 한명숙, 이정희 두 사람이.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친구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 진출하자 해서 성공했어요. 양당 다 의석수를 과거보다 한 2배쯤 늘렸어요. 더구나 통합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유권자의 10% 지지율. 13석을 차지했어요.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국민들을 속인 것도 쿠데타예요. 선동으로, 거짓말로. 종북 정당이 진보 정당으로 위장을 하고, 그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뒤에 보증을 써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진보당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정당의 본질은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정당이다. 즉 대한민국을 뒤엎고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정당임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복잡하고 쉽게 말하면 김일성 우상 지배 체제로 바꾸겠다고 맹세한 정당임을 이미 헌법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공산당보다 훨씬 더 악질입니다. 공산당보다 훨씬 더 악질이에요. 공산당도 세습 안 합니다. 세습. 3대 세습하는 공산당 있습니까? 3대 세습하는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맹세한 이 정당과 손을 잡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걸? 앞으로 이 장명을 잘 하세요. 핵인종이라는 장명 한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장명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해킹을 욕하는 집단은 딱 두 군데입니다. 북한노동당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북한노동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노동당이 하는 말은 일부러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왜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이제 아시겠죠? 예.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매개가 돼가지고, 통합진보당은 북한노동당의 동생이죠. 또는 하수인격이죠. 이런 정당과 매개가 돼가지고 북한노동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게 통일전선이죠. 통일전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권력을 잡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박근혜 당시 대표 후보가 선전을 해가지고 그것은 저지를 했습니다. 저지를 했지만은 아직도 이 세력이 한국 사회의 특히 언론 부분을 장악해가지고 허무맹랑한 선동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정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국정원 사건. 이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북 간에는 세 가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 전쟁입니다. 그것은 국군이 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은 이 자리가 바로 이념 전쟁의 자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군관민이 다 같이 하는 게 이념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사이버 전쟁이 있어요. 사이버 해킹 인터넷으로 북한은 원전 관련 자료도 해킹해가고 우리 대통령 통화 기록도 해킹해가는 이런 조직이에요. 사이버전은 누가 하느냐? 이건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해킹 기술입니다. 해킹 기술. 그러니까 해킹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군대가 무기를 도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킹 기술을 도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선동해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유를 하면은 우리 공군이 북한 공군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F-15를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군을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해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관, 역사관 이것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발작적으로 적극적으로 반감이 생기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동정하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일어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말은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비밀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가정보원에 비밀을 노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노출시키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위원이 정보위원회에 가서 무슨 보고를 하면은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 그 비밀을 퍼뜨립니다. 심한 경우는 작년에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때도 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의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분은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의원이 국회에서 이영사는 국정원 소속입니다. 이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나발을 불어댔다.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 써달라. 내가 꼭 써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꼭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자살한 경력 20년의 임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노출이 되면은 대북 공작에 관련됐던 사람들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삭제했다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자살한 걸로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분은 애국자입니다. 순직한 겁니다. 순직한 거. 아마 이분은 앞으로 사건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애국자로 추앙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기자 생활 45년째인데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 절대 무사하지 않습니다. 무사하지 않아요. 당대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말 것인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극적 죽음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정쟁도 아니죠. 선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죽음에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자들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원래 좌익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인간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KBS 날조 사건, 이승만 망명 날조 사건은 KBS가 이승만은 아무리 공격해도 동네북이다.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안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왜곡이 아니고 날조다. 6월 27일이라는 날조를 한 조작 사건이다. 해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니까 결국 항복하고 기사 취소하고 책임 국장부장을 평직원으로 강등하는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것은 이거 선동도 아니에요. 왜곡도 아닙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날조는 범죄입니다. 날조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날조한 더구나 정당이 이런 짓으로 하면 안 되죠. 정당이 국가정보를 상대로 하면 안 되죠. 예를 하나 들면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한 딕 체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딕 체니의 비서실장이 스쿠트 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CIA 정보 요원의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은지 아십니까? CIA 직원의 실명을 대했다. 징역 30개월, 벌금 25만 달러. 여기 아까 실명 거론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여기 와서 흥분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거론했다든지 하는 이 범법자들을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기다립니다. 아마 애국적인 검사가 많을 테니까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흥분만 하고 헤어질 게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지금 우리 좀 있으면 여기 나올 조영환 대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에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시위에 참여하시고
올리언 코리아 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어제 국민행동본부에서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전화 걸고 그 다음에 댓글 쓰고 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론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론에서 이기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에서 이기면 선거에서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바꿀 가능성이 적지만 바꾸지 않는다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애국적인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압박을 하면 그 사람들도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2016년 선거에서 모조리 떨어진다, 모조리 낙선한다 하는 분위기, 그런 여론을 만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